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카메라 알파7R 마크 6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4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의 소중한 알파7R 마크 5, 알파1 마크 2. 근데 알파7R 마크 6가 새롭게 선보이게 된 거죠.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알파5와 1 마크 2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파1 마크 2하고 7R 마크 5를 같이 유지했던 건 고화소의 결과물 중심의 카메라 알파5, 고화소의 AF 중점의 카메라 알파1 마크 2. 그래서 뭔가 약간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파7R 마크 6가 여러 루머가 있었어요. 부분적 칭형이다, 아니다, 8천만 화소다, 뭐 1억 화소다, 진짜 되게 많은 루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이게 부분적 칭형이 아니라 그냥 적칭형으로 나올 거라고는 사실 제가 전혀 예상을 했던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딱 마주했을 때 뭔가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파7R 마크 6가 알파1 마크 2까지도 잡아먹는 그런 바디냐,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은 소니의 공식 언패킹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궁금증들을 빠르게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놀랬던 부분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알파7R 마크 6 배터리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미팅 갔다가 배터리 보여주는데 뒤로 이렇게 기대있다가 몸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반응을 했던 게 이 배터리. 생각보다 커지진 않았어요. 근데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기존의 카메라들과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럼 배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로 그립이 다릅니다. 형태는 기존의 세로 그립과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뭐 실물을 본 건 아니라서, 근데 아예 이 배터리의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로 그립이 나와야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의 세로 그립들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R5하고 i6하고 차이가 없냐? 차이가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별로 안 달라 보이는 것 같은데,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주요 버튼에 미세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밝을 때서는 안 보이고요. 어두운 상황에서 요거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버튼에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버튼 안 보고 누르거든요. 저는 버튼에 불 들어오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건 내가 필요하면 켜고 끄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다른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알파1 마크 2 같은 경우는 앞에 C5 버튼이 있는데, 이 C5 버튼, M5는 이게 없잖아요. R5도 없거든요. R6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위에 상단에 불 들어오는 버튼에다가 이 C5 버튼처럼 기능을 할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튼이 하나 더 늘은 게 알파7R 마크 6입니다. 또 외형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램프가 있어요. 탈리 램프여서 녹화를 누를 때 ZV 시리즈 또는 FX 시리즈처럼 녹화 중일 때 여기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도 R6를 쓰기에 더 좋아진 거죠. R5는 영상에서 많이 안 썼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R5 같은 경우는 센서 스캐닝 속도가 좀 느렸기 때문에 영상에서 젤로나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진 중심의 거의 정점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도 35mm 포맷 중에서 R5에 대적할 수 있는 카메라는 없어요, 사진 쪽에서. 근데 알파7R 마크 6는 사진과 영상까지도 커버가 되는 초고화소 카메라라는 거죠. 기본적인 부분들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립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만져보면은 R5 자체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만져보면은 사실 그립이나 이런 차이는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상단에 버튼이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원래 이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들 보면 상단에 이렇게 메모리 호출 1, 2, 3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1, 2만 있고요. 별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알파1 마크 2에 보면 이렇게 드라이브 다이얼에 별표가 있거든요. 이 별표에다 놓으면 카메라에서 거기에 다른 기능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메모리 호출 기능을 더욱더 극대화해서 다양한 모드를 저장할 수 있는 별표가 새로 생겼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알파7R 마크 6부터는 조금 다른 사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또 머리가 아프긴 한데, 조작하는 부분에서 상단에 버튼이 하나 생긴 거, 모드 다이얼에 별표가 들어서 커스텀 모드를 지정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래서 우리가 PASF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별표에다가 놓고 1번에 인물, 2번에 사진, 뭐 3번에 영상, 4번에 스포츠, 뭐 이런 다양한 세팅들을 지정해 놓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작 인터페이스를 가진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R5하고 비교했을 때 측면에 보시면 단자들이 있는데 α7 M5에서도 보시면 원래 기존의 소니는 이렇게 O핀과 C타입 두 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R6도 이렇게 C타입 두 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릴리즈 리모컨들이 새로 다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 HDMI 단자하고 싱크 동조 단자가 같이 있었는데 R6부터는 HDMI하고 싱크 동조 단자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커버를 개별로 각자 쓰게 된 거죠. 액정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스펙이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뷰파인더가 완전 달라진 게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공식 언패킹에서 좀 더 자료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R6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소니 센터들에 이미 한참 전 루머 나오기 전부터 예약 걸으신 분들. 근데 이 R6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일단 구입을 하시더라도 액세서리들이 기존의 것들과 호환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프 케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장착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스몰리그 풀 케이지 같은 경우는 미묘하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M5 같은 경우는 기존의 케이지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썼었는데, 왜냐면 M5는 R5랑 거의 액세서리가 완벽하게 호환되거든요. 근데 α7R 마크 6는 케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장착하려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게 호환이 되는지를 체크하시고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겉으로 보면은 호환이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배터리 커버나 이 부분도 모양이 변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하프 케이지가 아니고서는 풀 케이지 같은 것들은 새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차 업체들에서 액세서리를 출시할 테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사소한 부분인데, 이 마운트 링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렌즈 캡 닫을 때 하얀 부분이 마킹이 되어 있는데, 이게 렌즈를 껴놓은 상태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캡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그 위치를 확인하기 좋게 바뀌었습니다. 적진형 센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30연사 지원하고요. 화소도 커졌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려 그러면 메모리 카드, 컴퓨터 확실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R5 때 R5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은 컴퓨터 좋은 거 쓰셔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카메라 가격도 카메라 가격이지만 요거 쓰려고 그러면 컴퓨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화소가 높아졌는데 AF 성능도 좋지, 연사 성능도 좋지, 그러다 보니까 조류 촬영하시는 분들, 생태 촬영하시는 분들, 거의 α7R 마크 6가 교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α7R 마크 6에다가 400, 800 끼고 찍으면 장난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100, 400 GM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α7R 마크 6 100, 400 GM 소니의 공식 언패킹에서 자세한 내용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